본격 기레기 타파쇼 저널리즘 M 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나날이 발전합니다. 제가 저널리즘 M을 런칭하면서 우리 광고 담당자에게 광고는 한 회 최대 6개만 받아라. 그 더 이상 받으면 욕 무지로 바가지로 얻어먹으니까 6개만 받아라. 네. 6개 채웠습니다. 드디어 그렇군요. 8회 만에 다 채웠습니다. 저거까지 7개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하는 거. 물건 보여준 거고. 6개. 자 이제 광고 넣지 마요. 됐어. 안 받아 이제. 너네 넣지 마. 뭐야 이렇게 컷도 이렇게. 작게 놓지 그래. 예. 저렇게 한계야 사람이.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해줘야 6개입니다. 지금 이제 대기를 타야 돼. 그렇죠. 대기를 한 석 달 타야 좋은 방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청정구역이나 측면송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한 2달씩 타고 있습니다. 대기를. 그 정도 돼야 되지. 더 넣어 아직 아니래. 예. 왜 또 왜? 뭐? 슬레이트. 선배님이 해주세요. 뭐를? 자 슬레이트. 하나 둘. 야, 팟캐스트 이거 다 그냥 내보내. 개판이다. 개판이야. 개판 5분 전이야. 방송이 이러니까 말이야. 저널리즘 J에서 우리를 욕하고 그러는 거야. 너 신입이 막 알아서 편집해야지 편집점을 왜 잡아 네가? 아직도 몰라 그런 거? 알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 MC장은 어떤 분장을 하고 있을지. 지난주에는 캡틴 아메리카노. 예. 이번 주는 짜자잔. 뭐야 가래 꼈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찢지 말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저희도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야 이거 하려고 예. 이동형한테 돈 받아가가지고 그거 샀어? 아유 답답해. 숨도 잘 안 쉬어져 이거. 와. 예, 근데 야 우리 댓글에 저건 무슨 영화입니까라고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타워즈가 이거 계속 나오는데 스타워즈는 얼마 전까지도? 모를 수 있어요. 1970년대 어. 아마 첫 편이 아마 그럴걸요. 그렇죠. 그 뒤로도 계속 나왔는데 다스베이더는 모르. 다스베이더 복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려고요. 방금 한 거. 김호준이 하려고? 김호준 다스베이더 한번 하려고. 이제 미르는 정복했고 이제 딴지로 가겠다. 이 자식 봐라. 이제 제2의 최욱이 되려 그래? 아니 뭐 제욱이 여기 있다. 아이 그럼요. 그렇군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그러다가 지 잘 나가니까 확 배신 땡겼어. 이제 이씨라고 그런다며. 이씨 잘 돼? 얼마 전까지 이 선생이었는데 이 선생 이러다가 이 씨가 그거 됐구나. 술 한잔 안 사나? 요즘은 좀 그렇게 변했는데 최욱 씨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저널리즘 J에서 또 우리 얘기를 했더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콜라보 방송을 저쪽에서 제안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이 작가가 잘못했다라고 그 팀장님께서 그게 아니고 공방에 오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가 저널리즘을 다루는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팀장님 팩트 체크 틀렸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우리 작가한테 연락을 했다던데 우리는 작가가 없어요. 없어요. PD도 없어요. 네. 철저한 간의 숭호고. 예,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야. 각자 다 알아서 준비해 옵니다. 딸랑 음향 하나, 팟캐스트 음향 하나, 그다음 카메라맨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PD도 없고 작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널리즘 J처럼 PD 한 3명에 작가 한 6명에 카메라맨 한 10명에 이렇게 붙으면 훨씬 좋은 방송을 만들죠.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잖아. 근데 작가가 많이 붙으면 또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저널리즘 J가 재미가 없는 거야. 네. 그쪽에서 우리 작가가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YTN 작가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작가님 저널리즘 J 측에서 전화번호를 달라는데 저도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줘 이랬지. 그랬더니 왜 출연하시게요? 해서 문자를 했죠. 네. 아니 출연을 안 해. 출연 안 하는데
함께 공방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대답을 했나 봐요. 네. 아 공방 하자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괜찮아.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시고 그 뭐 공방에 오면은 뭐 함께 할 수 있다. 출연은 없다는데 출연료를 존나게 많이 줘도 안 갑니다. 네. 그렇게 알면 돼요. 네. 예. 그럼 뭐 우리 편끼리 싸울 일 없잖아. 네. 아, 팩트 체크 제대로 하시라고. 그 팀장 기분 나빠 당신. 아 기분 나빴어. 최욱 씨도 네. 최욱 씨도 제 이름이 좀 언급되는 게 네.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기를 키워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 방송에 우리 정 교수님만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리한테. 역시 배운 분들은 달라. 뭐 정준희 선생은 이제 저보다 후배잖아요. 네. 제가 학교에서 잘 알고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박사님 때문에 그렇게 키웠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잘 아는 사이라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 정 교수님이 제가 KBS 거 뭐 진행할 때 게스트로 한번 와주셨어요. 네. 그때 그 폭염이 있을 때 야외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네. 와 인성 괜찮더만요. 네. 불평 한 마디를 안 하시대. 땀 뻘뻘 흘리면서도. 음. 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분은 또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얘기했더라고. 역시 배운 사람들 식자층은 달라. 호의엔 호의를 얹어줘야지. 그렇지 호의에 호의를 얹어주고. 사실은 그때 나한테 욕 엄청 하더라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아니냐고. 그러나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바로 호의. 그 쌍욕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팀장 기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호의를 베풀면 또 바로 호의로 가요. 그럼 호의에 호의로. 악이엔 극단적인 악이고. 우리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네. 하는 코너죠. M장 코너 가기 전에 네. 지난주 슈퍼챗 마구마구 날려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꽉 찼어요. 이것도 그만 보내 이제. 읽기 힘들어요. 뭐예요, 형님? 뭐야, 형님? 하기 싫어 방송? 그 자리 노린 사람 많다. 아닙니다 사장님. 형님 그만둬요. 그거 내가 읽을게. 아니야. 내가 잘 읽을 수 있어. 야 슈퍼챗 지난주에 보내주신 분들이요. 마국주님, 닭근의 떡정님, 사이보고 님자 뺄게요. 사이보고 009, 박성환, 조성환, 어진애비, 임기철, 허니베어 제이, 카밀라 아버님, 철이마왕, 정윤, 천재홈케어, 석현이, 캐논 머큐리, 베로니카 청, 인천 한방통닭, 돈 S, 개싸움 전문, 신, 주가을 아빠, 송원국, 뉴레프트, 꽃은 누가 피우나, 이블라블라, 한떨기, 가산 자지털 단지, GSJ22, 장명소, 황성일, 이연미, 장유순, KMS1479, 우리집, 미래, 길7610, 하순도렌 준투, 문환킴, 아라콩, 컨피던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성범 씨 마이크 제대로 돌아가죠? 네,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슈퍼챗 감사하고요. 첫 번째 오프닝 코너 주간 미르. MC 장원 갑시다. 네. 미르 미디어 내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미르미디어 이동영 사장의 기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일삼던 이동영 사장이 이번에는 이모티콘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건조하고 딱딱한 단어 선택, 시크하기 그지없는 내용의 톡을 보내기로 유명했던 이동영 사장은 지난 수다맨 녹음 당시 방송인 손문선 씨가 가져온 기사의 내용 때문에 그동안 지켜오던 소신을 굽힌 것이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모티콘 많이 쓰는 사람이 섹스 많이 한다 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출연자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동영 사장이 갑자기 모두 나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하라며 출연자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출연자들이 이모티콘을 조공했다는 것입니다. 출연자들로부터 삥 뜯은 이모티콘으로 부자가 된 이동영 사장은 그 이후부터 모든 대화를 이모티콘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성범 씨가 단톡방에 올린 이동영 사장과의 개인 카톡 캡처 화면을 보면 강성범 씨의 모든 질문을 이모티콘으로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한 관계자에 의하면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라며 이동영 사장의 행동을 안타까워했으며 또 한 관계자는 이모티콘만 쓸 뿐이지 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일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 니니니 싫은데
꺼져 이 세계이라며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물겨운 이모티콘 투혼까지 보여가며 애쓰는 이동영 사장이 과연 진짜로 이모티콘 횟수만큼 섹스 횟수를 늘릴 수 있을지 관심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 현재까지 0회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는 저기 나한테 갑자기 이모티콘이 오길래 네. 1년 만에 처음 이모티콘이 이렇게 오길래 난 해킹 당했는 줄 알았어. 계속 이모티콘 느끼고 아 이모티콘이라는 걸 지금 처음 써보고 있습니다. 처음 써보고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대답을 일단 안 했어. 씹었어. 네. 예를 들면 오창석이가 뭐 아까 낮에 보냈는데 씹었어요. 원래 씹으니까 오늘 장원이도 뭐 보냈는데 씹었거든. 원래 씹으니까 씹고 나서 씹더라고. 섹스해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 있다가 이모티콘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아까 교수님이 좀 늦겠다고 메시지 맞아요. 도착한다고 저한테도 이모티콘이 왔어요. 네, 카톡 보내니까 거기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예 하는 이모티콘을. 야 진짜 세상 안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네, 그게 그 상대방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면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져 갖고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왜 자꾸 남자한테 나 관심 없어. 너. 여성하고 대화할 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많이 보내는 거예요. 남자한테 연습 한번 하고.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네. 뉴스 잡으러 갑시다. 늘 MC 장원이 또 첫 번째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거 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저는 중앙일보로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 중앙일보가 이 완벽한 쓰레기다 하는 기사들이 좀 줄고 있어요.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바짝 좀 긴장을 했는지 예전보다 찾기가 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들으면 정말 보면 화가 나는 열불이 나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초창기만 해도 지금 8회니까 1, 2, 3, 4회 때만 해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방송하니까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문제 있는 기사를. 네. 네. 목요일 날 녹음하면 금요일부터 기사가 착착착 올라왔거든 단톡방에. 네. 발에 차였거든. 그렇죠. 요즘은 수요일 저녁에도 안 올라와. 와 기사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좀 살짝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빡세게 하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했나?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요즘 예. 많이 들어갔어.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놓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정말 화딱지 나는 기사하고 제목입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로봇을 도입했다라는 기사예요. 뭐 아주 평이한 기사잖아요. 예.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전달하면 되는 로봇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뭐 어떤 용이함이 있다. 이 정도만 전달하면 되는 기사인데 제목을 이따구로 달았습니다. 야. 주 100시간 일해도 불만 없어요. 무보 A급 신입의 정체. 저기 52시간 그거 네. 은근히 깐 거구나. 주 52시간 깐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52시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제목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일을 많이 시키면 불만이 많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보다 로봇이 낫다. 뭐 이런 식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전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예. 이 제목에. 근데 김기한 기자입니까? 네. 김기한 기자. 지난주에 우리가 교수님이 언급했습니다. 외국에는 실제로 AI가 기사를 쓴다고. 네, 맞아요. 네. AI 기사 쓰면 너 자리 잃어. 그러니까요. 난리치겠지 그러면. 니들이 제일 위험해, 인마! 그럼. 아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 불만도 가질 수 있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봇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고 보조하는 차원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로봇을 바꾸란 얘기예요? 기자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기자가. 네,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가. 네.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기사 내용은요. 로봇을 의인화해서 인터뷰하는 형식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 내용 곳곳에도 불편한 부분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로봇이 자랑한다니 웃기지만 올해 입사한 신입 사원들과 비교 좀 해볼까요? 갓 비교, 입사한 비교. 사원이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쯤 걸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요. 시간당 40건씩 처리합니다. 그것도 24시간 꼬박 돌아서 1000건씩 해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수 없이 빠르게 해낸다는 것이겠죠. 뭐 어쩌란 얘기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쓰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사람 다 자르고 이 자기 로봇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도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불만을 갖지 않는다. 로봇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부터 이제 주 52시간을 까는 기사입니다만 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읽고 누가 기분이 좋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불로소득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불로소득 얻는 사람들 굉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좀도둑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거를 파헤치지 않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 띄우게 토목이나 건설 이런 걸 띄우게 하려는 작태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광고 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폄훼하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예, 봐봐요, 우리 광고는 토목이 없어요. 다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개발, 연구, 재배, 그래서 내가 이 광고가 들어올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뭐냐면 대기업 광고 들어올 때요. 대기업 광고 들어올 때 있어. 정말? 있다니까 몇 번. 너한테? 그럼. 그리고 대기업 광고는 내가 지금 여기 다 소상공인 광고인데 이 소상공인 광고비 받는 보다 한 3배 4배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대기업 광고를 유치했을 때 그 자리를 원래 소상공인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청취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 끝에 내가 대기업 광고를 안 받고 있거든. 굉장히 안타까워 사실은. 근데 광고를 받아놓고 그 광고를 그 회사를 욕하면은 법에 처벌받습니까? 전혀. 그러면 한 번 받아,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받고 존나 욕해. 받아 욕하고 부러뜨리고. 삼성하자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 광고 받자. 한 번마다 받아 큰 돈. 근데 팟캐스트에서 대기업 광고 받아서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음. 체육이라고.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광고만 이렇게 진짜 도베르만이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저널리즘 제2 팀장님 큰일 났어 지금. 물었잖아 지금. 생각날 때마다 본다 이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네. 기사는 뭔가 의도적으로 썼다. 아까 장원 씨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네. 그냥 요즘 이 세태가 이렇게 변한다. 그렇지. 네. 맞아요. 회사에서도 로봇이 많이 도입된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드라이하게 쓰면 썼으면 되지. 아무 문제 없는 맞아요. 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 보면 로봇이 도입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근데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제목 자체를 이렇게 뽑으면 네. 52시간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 52시간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근로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결국 잘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줄 수 있는 제목이잖아요. 네. 주 100시간 일해도 불만 없다면 그러면 사람 52시간에도 불만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잘려도 된다라고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사 다 안 읽고 네. 제목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내용과 그 기사의 그 제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원래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함축해서 제목만 보면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냥 뇌피셜이 뇌가 그냥 무조건 반사로 이렇게 전달을 하나 봐요 손가락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안 해도 저런 제목이 나오는 게 배요. 저기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계속 모든 제목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이 기사 제목을 기사를 쓴 기자 당사자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데스크가 정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써서 올려도 네. 데스크가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 네. 단계를 거쳐가면서 처음 들으셨나요? 게이트키핑이라고? 아예 들어봤죠. 아, 근데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른 척 하는 거죠. 예. 줄여서 개키라고 해요. 개키. 맞아. 그래서 개키. 어쨌든 그렇게도 불러. 개키라고 부르잖아요. 네.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목 자체를 데스크가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가 이걸 썼는지 아니면 이게 올라가 수정되는 과정에 있어 데스크가 이걸 바꿔서 본인이 이렇게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중앙일보라고 하는 언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고쳤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강성범 씨도 지적했지만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현 정부 또 진보 정부에서 긍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혀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관점에 접근해서 기사를 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상공인 광고 갑시다. 소상공인.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해주셨는데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 또 가지산 돼지국밥, 온누리 스마일 한가. 아이스크림 크림은 우리 저널리즘 매매는 처음인 것 같네요. 저기 유튜브에 이동형 TV에 넣다가 네. 예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여기도 이제 그냥. 다 잘하셨어요. 자 아이스크림 크림 첫 번째 광고는 저널리즘 M을 처음 찾아준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기레기들 때문에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먼지 품은 찬바람에 피부도 바싹바싹 마르는 요즘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촉촉함으로 다독여줄 최강 보습력의 아이스크림 크림인데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찾아낸 초저자극 보습의 황금 비율 크림으로 20가지 유해 성분을 완벽하게 차단한 천연 유래 원료들로 만들었습니다. 보습력은 물론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바르기 좋은 크림이죠. 아이스크림 크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부를 지켜주세요.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톡 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크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피부에 촉촉한 친구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손, 발, 얼굴, 몸 다 건조합니다. 네. 소상공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자기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제품. 이 아이가 이 만드신 분 아이가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아버지가 그만두고서 개발해낸 거예요. 자기한테 아이한테 바르고 난 거예요. 먹었어요 진짜. 이게 굉장히 먹고 이게 완전 무자극. 먹어도 제가 이렇게 먹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로 무해하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럼 제가. 네가 여기서 짜서 먹어. 먹는 거 보여줘야지 이렇게 쫙 내려가가지고. 아 그래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네. 네. 그래요. 이런 계절에 꼭 필요한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였고요. 두 번째 가지산 돼지국밥 장훈 씨. 네. 자, 두 번째 광고는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하는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100%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만을 사용하고 다양한 한약재와 함께 7시간 이상 고아 만든 육수로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우리들의 건강식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과 함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어도 맛있는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은 한글 주소 www.가지산몰com.com 또는 010-9625-3900입니다. 010-9625-3900. 예. 감사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또 역시 이 계절에 딱 맞는 네.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 딱 드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좋아요. 술 먹고 난 다음 날 집사람이 그만 좀 먹으라고 저기 해장 안 시켜주는 날 있죠. 이제는 집사람한테 아쉬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게 같이 와요. 그 다대기라고 하나 네. 장하고 새우젓이 새우젓. 오는데 새우젓이 그냥 흐물흐물한 새우젓이 아니에요. 새우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살아 있어. 그걸 딱 주는데 이 끓일 때 그냥 그 얼어 있는 상태로 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냄비에 집어넣고 불 켜놓고 불만? 그냥 그럼.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끓기 시작하면은 그 얼큰하게 다대기 양념장 딱 넣어갖고 끓여갖고 새우젓을 양념 맞춰갖고 이렇게 먹으면은 반찬도 필요 없지. 와 이 집 괜찮네 하는 맛이 집에서 너무 나요. 좋아요. 예. 드셔봐요. 예. 예, 여러분들 가지산 돼지국밥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기 우리가 그렇게 퇴치를 시켜서 이제는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도 댓글에 똥파리들이 있네. 그 똥파리들 보면 바로 그냥 내보내 아웃 시켜 그. 뭐라 그랬어? 몰라 아웃 시켜 그냥 그. 바로 F킬러 팍팍 뿌리란 말이야. 쓰레기 같은 인간들. 예. 하지마 뭐 왜 그래? 에휴.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온누리 스마일 안과. 아직도 10년 전 라섹밖에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온누리 스마일 안과에서 1mm 스마일 라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스마일 라식은 단 1mm만 절개해도 된다고 하네요. 하루 만에 검사와 수술 모두 오케이. 일상생활 복귀도 단 하루 만에 오케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연차 휴가 없이도 시력 교정 가능. 오늘의 스마일 안과에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직장인 데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초록창에 온누리 스마일 안과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검색창에 온누리 스마일 안과 검색하시고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 청취자들이 가본 분이 있다고. 네. 예. 가서 그 뭐 수술 받으시려고 뭐 날짜 잡았다는 얘기까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수술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예. 예,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온 뉴스는 여기 어디 거냐? 매일경제 MBN 거네요. MBN. 예. 어우 오랜만에 센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매일경제 건 것 같아. 매일경제. 매일경제. 네. 매일경제. 핫 이슈. 제목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5자입니다. 윤석열 사냥. 딱 이렇게 5자가 썼습니다. 윤석열 사냥. 그리고 대문자만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딱.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사냥할 것이다. 제목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내용인데. 그렇죠.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에 썼는데 첫 줄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묻는 질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추미애 내정자에게 물었겠지. 그런 질문에 추 내정자가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추 내정자는 청와대가 윤석열이라는 호랑이를 잡으라고 내려보낸 포수다. 호랑이 잡으러 온 사람에게 호랑이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고 물으면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추 내정자가 청와대가 윤석열 잡으라고 내려보낸 포수다라고 하는 것도 이 노현명 자기 생각입니다. 내피셜이죠. 개인의 내피셜이고. 선동하는 거야. 예. 그리고 호랑이 잡으러 온 사람에게 호랑이 어떻게 지낼 것이냐 물으면 그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기자들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자 질문 잘못됐다고. 근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질문 윤석열 총장과 호흡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맞아.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왜요? 행안부 장관이 신임 임명됐어. 그 사람한테 경찰청장하고 호흡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기자 봤어요? 봤습니까? 뭘 호흡이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질문 자체에 의도가 있네요. 국방부 장관에게 보훈처장과 호흡은 어떻습니까? 물어본 기자들 있어요? 없죠. 예? 뭐 눈치 보란 얘기야 뭐야? 재경부 장관에게 국세청장과 호흡은 어떠세요?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 또 맞지도 않는 질문이야. 근데 왜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총장하고 호흡을 물어봐? 왜냐하면 검찰을 모시니까. 웃긴 거야 이 질문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원래 잘못된 건데 지금 노현명 논설위원은 이상하게 호랑이 잡으러 온 사람에게 호랑이 어떻게 지낼 것이냐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몰고 왔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옛날에 2000년 초반에 국회를 출입해서 봐왔는데 내가 봐온 추미애는 그다지 도발적이지 않는 질문에도 파르르 떨었다. 이건 사람 인격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잖아. 당신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몸살 감기였나 보지. 나도 추미애랑 오래 알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신 생각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 뭐 온 국민이 보는 신문에다 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실으면 안 되지. 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고집이다, 좌충우돌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리고 인파이터를 링에 올려보낸 뜻도 거기에 있다. 대통령 탓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부 예상이 뻔하다. 무조건 추미애가 이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지. 네. 그거를 정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행사한 문제가 있지만 아직 인사권을 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승부가 뻔하다. 무조건 추미애가 이긴다. 다 날릴 것이다. 이렇게 쓰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승부는 뻔하다. 대통령 이 사건 어떻게 하지 뻔하다. 대통령 이 사건을 무시한 거가 똑같은 거잖아. 이것도 법무장관 이 사건을 왜 무시해? 이건 당신이 말이 안 되는 뭔데 거지. 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추미애의 위기는 윤석열 사태 시점에서 시작됐다. 윤석열이 사표쓸지 안 사표일지도 모르는 거고 검사장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 연판장을 돌릴지 안 나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정도는 예상했던 저항이라며 코웃음을 쳐 넘길만 하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광장이 검찰에 홍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검찰 편이고 추미애 편은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봐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뇌에 있는 상상을 끄집어내서 기사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사입니까? 예언서에 예언서. 기사가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를 하든가 그러면. 노시잖아. 노시잖아. 같은 집안 식구야? 같은 어디 노시야. 노시요? 같은 노시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기사든 칼럼이든 칼럼을 쓴 기사는 개인적 의견이나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기사가 아니니까 개인적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 개인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을 단면만 보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동현 사장도 얘기했지만 저도 추미애 의원을 만났지만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온화하고 정말 그 인자한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화낼 사람한테 화내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누구나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정청래 의원 출판 기념회 올해 작년 2번 있었거든요. 네. 2번 다 내가 사역 받고 추미애 의원이 작년에는 대표 시절에 이번에는 평의원 시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2번 다 내가 엄청 조롱하고 장난하고 뭐 이랬단 말이야. 아니 작은 질문에도 파르르 떠는 사람이면 나한테 파르르 떨어야지. 그렇지.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 압박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행동하는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물론 추미애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과의 장관이 임명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압박받지도 않겠지만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를 흔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춤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이게 맞지도 않고 이해 연대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광장이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집회를 합니까? 물론 일부 좀 이런 분들이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전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자기 바람이지. 바람이야. 자기 희망사항을 쓴 겁니다. 이렇게 편협하게 쓰면 안 돼요. 왜 검찰 개혁을 반대를 이렇게 할까요? 지금 당장에 자기 이익이 걸려 있고 하니까 이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크게 생각해서 좀 대한민국 좀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면 자기 자식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창피하지 않나? 이게 저 모든 지면으로 나가고 우리 전 국민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일개 개인을 이렇게 겸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본인은 정치인이니까 감사한다 칩시다. 가족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 맞아요. 추미애 딸이 봤다고 생각해봐.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파르르 떨어? 인격 모독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기사에서 유일한 팩트는 단 하나잖아요. 음. 그냥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는 거. 그 나머지 뒷이야기는 다 자기 상상. 미리 극단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뭔데? 그리고 이게 관계를 묻잖아요. 그 질문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한 거예요. 그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당연히 그래야죠. 법무장으로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하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할 일 그렇지. 하면 되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할 일. 그렇죠. 너무나 정답.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원칙을. 근데 이걸 막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름 뭐였어 아까? 노원명. 노원명. 이거 혹시 매일경제 팀장 아니야? 팀장들이 다 문제되더라고. 저널리즘 제의도 그렇고. 팀장 전체를 싫어하게 됐어 이제. 또 물었다. 이제 팀장 얘기만 나오면 바르르 떨겠구만. 팀장 얘기만 나오면 바로 떨 거야. 진짜 모든 얘기에 바르르 떠는 건 얘야 얘. 이 정도 떨지 않으면 바르르 얘기하지 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패러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또 저널리즘 M의 백미죠. 예. 그렇죠. 매일경제 노기자의 패러디입니다. 제목 보수 정권의 들러리. 난 좀 기네. 8자네. 보수 정권의 들러리. 2009년 7월 이명박 정권은 최시중이라는 최측근 신복을 이용하여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시민단체와 각종 언론단체의 숱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시장만을 장악한 것으로는 그들의 목표인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 플랜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신문시장과 더불어 방송시장까지 완벽히 자기들 수하에 넣어 영원 불멸의 집권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 지상과제에 돌격대장을 자처하며 충성맹세를 외쳤던 매체가 TV조선, 채널A, JTBC 그리고 매일경제의 MBN이다. 특히 MBN은 종편 사업자를 따내기 위해 자사매체인 매일경제를 이용하여 친정부, 친재벌 위주의 편향된 기사만을 양산해내더니 더 나아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 종편 승인이라는 파렴치 않은 범죄까지 서슴지 않게 저질렀다. 이제 MBN이 갈 길은 뻔하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경영진은 책임지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당연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방송국은 문을 닫고 처절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 회사인 매일경제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신문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똥 닦는 휴지로도 못 쓰는 신문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런 처절한 자아성찰과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내야만 광장이 그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제가 다른 뜻으로 매일경제가 문 닫는 얘기 아닙니다. 환경운동을 위해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쓸데없이 신문 낭비가 종이 낭비야. 예. 근데 앞부분은 다 맞는 얘기예요. 뒤에 그거 패러디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뒤에는 패러디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앞에 부분 제가 이제 미디어법 반대 가장 앞장섰던 교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은근슬쩍 자기 사랑 많이 해요. 뭐 주리 때 나왔던 얘기. 박사라 그러고. 내가 왜 서울대 교수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 걔들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래서 제가 미디어법 반대를 워낙 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명박 때요? 네, 이명박 때.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걸 추진했잖아요. 최시중이가 방통위원장 하면서. 근데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잖아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휴스턴 영사관 국정원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견 나온 직원이 제 연구실로 미국에 있는 교수 연구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헬로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그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영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휴스턴 영사관의 영사인데 좀 만나뵐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저한테 뭐 영사가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회사간에 국정원 직원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달라. 경찰이냐 국정원이냐. 오. 내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국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다. 겁았네요. 그래서 네. 그 다음이 더 겁났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어. 식당에서. 강가 이런 데서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만나줘야 돼. 휴스턴에 있는 한국 한인 식당이 있어요. 휴스턴에 그 한인 식당에서 나 만나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내가 2시간 동안 안 돌아오면 전화해라. 경찰에 경찰에 야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간 거야. 그렇지. 옛날 프랑스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또 괜히 나가고. 외국이잖아. 이게 또 한국도 아니고. 교수님 오시기 편하게 차를 한 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빨간 마티즈가 이렇게 와. 그래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요청했었어요. 살살 해달라고 살살. 제가 왜냐면 그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칼럼을 썼어요. 미디어법 반대하는 칼럼. 미국에 있으면서 네. 텍사스 주립대 교수 이름으로 계속.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자기들이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미국이 이래서 실패했으니까 따라하지 말라면서 미국도 미디어 이제 그 신문 방송 겸용을 허용했었거든요. 그걸 비판하면서 같이 이제 한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뜬금없이. 그래서 이게 내기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좀 살살하다고 그래서 살살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그렇죠. 제가 쓰레기 방송이라고 그럽니다, 종편을. 그러면서 출연하죠. 그럼 돈을 빼와야 돼요. 외화벌이라니까요. 외화벌이. 예. 그리고 저기 노원명 씨라고 하죠. 뭐 위원이야 위원은. 노원명 씨가 충성할 수밖에 없네요. 2010년에 이명박한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가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땐 잘 나갔을 텐데 그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죠. 근데 막 당시 권력 기관이 얼마나 알아서 충성을 했으면 한국에 있는 교수도 아니고 그렇죠. 외국에 나가 있는 교수한테까지 그렇게 로비를 맞아요. 했겠냐. 맞아요. 로비 아닌 협박이죠 사실은. 그게. 협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볼수 있지. 정말 치졸하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돌리고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손을 뻗칠까요? 진짜 꼼꼼하게 했다 진짜.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미국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는 꿈에도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위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 입장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나서 살살해달라 하면 저야 물론 강단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만 일반인들은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자기 포장이 대단하시네. 이거 최진봉 쇼로 바꿔. 그래 알겠습니다. 예. 패러디 기사까지 봤고요. 그냥 요거는 다음은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미애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곁들여 잠깐 하면 지금 언론이 엄청 파고 싶어 할 거야. 네. 지금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의혹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를 끄집어내냐. 세계일보입니다. 추미애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전력. 법무장관 후보자 적절성 논란일 듯. 이게 뭐냐 이게. 또 재미 보고 싶냐? 그 재미 봤으니까 또 이제 시작하자 이거야?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전력이 뭐냐면 네. 2016년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래가지고 불구속 기소돼서 80만 원 받았어. 100만 원 받았으면 국회의원직 상실이죠. 그렇지. 그런데 맞아요. 80만 원 받아서 법원에서도 그 큰 죄가 아니다. 그래 국회의원직 하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벌금형 전력이 있으니까 법무장관 후보자로 적절성 논란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잡듯이 아니 먼지 털듯이 지금 털고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지. 아우 끔찍하다. 그리고 어떤 기사는 또 이렇게 냈어요. 추미애 후보자의 재산이 14.9억. 누가 보면 149억으로 보여요. 점이 작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냥 14억 또는 15억 이렇게 하면 되는데 14.9억이라 가지고 되게 많은 것 같이 그냥 슥 지나가는 사람들 우와 이렇게 재산이 많아 요거 느끼게. 공직 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남편이 변호사예요. 근데 15억 재산인 거면 온 가족 통틀어서 자식들도 다 부모님들도 통틀어 갖고 이건데 이걸 갖다가 크게 내고 또 그 옆에다가 벌금 80만 원. 이걸 왜 붙이는 거예요? 재산 공개했는데 14.9억에다 벌금 80만 원이다. 이거 같이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 붙어라 얘들아. 자, 시작하자. 막 요거 아닐까. 치졸하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이렇게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뭘 한 거냐면 지역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에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어요. 그걸 이전하겠다고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러면 지역이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법원 행정처에 가서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그게 의미- 몰래 가서 무슨 뭐 할 나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얼마든지 지역구에 민원 받아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도 얘기했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은 그걸 이제 토론하는 과정하고 본인의 그 홍보 문서에 법원 행정처장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그거 옮기지 않기로 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데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그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그래요. 점. 다른 거 말고 그것 빼고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악의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 거잖아. 법원 행정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게 좋겠다. 여기에 좀 있게 해달라. 그럼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크게 잘못이냐는. 그래서 80만 원 내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거는 당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 건데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 건데 이거 검찰이 기소 유예를 하거나 혐의 없이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비슷한 거에 다 또 무혐의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 이거 우병우가 한 거거든. 우병우 작품이야. 우병우가 야당 추미애 아웃시키려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뭘 알고 좀 얘기해. 세계일보 누구야 이 자식 이거. 배민영 기자인데요. 이 다 끝난 배민영 사건이네. 기자,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의 모든 기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씹는 거예요. 단 하나도 중립적이라거나 호의적인 기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태 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입사하면서부터 기력인 거예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조영은 이거 안 말리면 막 나가. 개인적으로. 야, 이 이름 뭐라고? 배 뭐? 배민영이? 배민영 기자. 배민영 배민영 씨 죄송합니다. 고소 고발할 때 미리미리 빼야 된다. 아니요 얘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웃겨 빨리. 야, 대본을 왜 그렇게 써놨어? 또 딴난다. 아니다 이게 지금 청취자들이 다 모태 기러기로 들었대. 모태 모태 기러기. 기러기로 들었어요? 기러기.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니죠. 네, 부모님이 저기 외교관이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되게 많이 해요. 저게 기러기다 이렇게. 그래.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젊은 기자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 근데 자기의 사명감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기자로서의 기자 정신이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또는 먼 훗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자기 편을 들이대면 인정하고 제가 사과할게요. 근데 그때 대해서는 또 다른 논조로 기사를 쓰면 당신은 기자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을 싫어하고 추미애를 싫어하는 또 민주당을 싫어하는 기자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배민영이가 쓴 이거 예전에 벌금형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다 알아. 근데 왜 아무도 안 쓰고 너만 썼겠니? 그러니까. 야 이게 당연히 기사거리가 안 되니까 안 쓴 거야. 근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 적절성 논란일 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의 이것도 너의 희망사항이겠지. 전혀 적절성 논란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세계일보 니네 뭐야? 문선명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이건 데스크가 잘못한 거요. 신입 기자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원래 이게 선배로서의 역할. 원래 예. 게이트키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예. 정확하게 기사를 쓰지 않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데스크를 통과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썼던 이 기사가 기사화됐다는 것만 봐도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배민영 기자 저 맥콜이나 드시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맥콜 어. 천연 사이다 되게 맛있어. 맛있지. 제품은 좋아. 맞아요. 배민영 기자 빨리 거기 들어가. 되게 수요 많아. 나 그거 좋아해요 천연 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성범 씨 기사 갈 텐데 마지막 광고 듣고 와서 강성범 씨 기사로 가봅시다. 만종연구소 수액 패치입니다. 네 번째 광고가 되겠네요.
365일 건강한 푸케어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입니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많으셔갖고 매일매일 전문 마사지 샵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 너무 부지런해서 매일매일 족욕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매일매일 서로의 발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만족연구소의 수액 패치에 주목해주세요.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 끝! 육체 피로와 다리 붓기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로 간편하게 건강관리하세요. 지금 이벤트 중입니다. 3+1 증정에 무료 배송까지 알찬 기획 준비되어 있으니 포털에 만족연구소 검색하시거나 www.manjok 만족이죠. LAF 만족랩.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네. 이거 뭐 제가 뭐 계속 얘기해서 네.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교수님도 쓰셨죠? 네, 썼어요. 네. 피로가 많이 네, 풀립니다. 네, 한번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한 팩만 사면 얼마 안 하니까 10개 네. 들었거든요. 한번 사서 10개니까는 5번. 5번 양쪽에 붙이면 한번 해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발 오목한 곳에 딱 맞게 한 요만하게 돼 있어요. 요만한 걸 갖다가 붙이는 그게 네, 패치 맞아요.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딱 대갖고 밀착이 되게 딱 붙이고 자면은요. 다음날 하였던 그 패치가 시커매져요. 그 노폐물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제 뇌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쓰고 나면 다음날 덜 피곤한 것 같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써보셔야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잘해주시고 우리 저 에릭소님께서 댓글로 지금 김용민 TV 낙곰수 라이브 하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2,000명인데 이동형 TV는 5,000명이 넘어서 압승입니다.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요거 달자마자 애들이 후두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야이씨 너 자식아, 너 날 도와주는 거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너 팀장이지 이놈아. 너 팀장 같아 아무래도. 이 자식 진짜.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다 나갔잖아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진짜. 팀장이 회사에서 팀장이어서 직장이 팀장인 거야 자식아. 아주. 다음 광고는 가만 있어봐. 진짜 2,100명 나갔다. 210명 나갔네. 210명. 아, 나 다행이네. 210명. 갑시다. 그거 듣고 이기고 있다는 게 어디야? 자, 다음 광고는 진생 바이팜에서 만든 흑삼 샴푸입니다. 흑삼 샴푸는 발효 흑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습니다. 발효 흑삼의 영양을 모발에 적용시킨 흑삼 샴푸. 흑삼의 사포닌 성분이 샴푸로 사용했을 때 모낭세포로 잘 들어가서 효능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M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어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으로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삼과 콜라겐이 배합된 흑삼 비누를 보내드립니다. 흑삼 샴푸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www.gbypshop.com 전화는 033-765-5054 033-765-5054입니다. 예. 잘하죠 대표님. 예. 저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 우리 뭐 EJ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막 5, 6년 전 같아. 6, 7년 전부터 할 때 꾸준하게 우리 미르미드에 광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개인 약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했다가 효능이 좋다 그러니까 자꾸 넓혀서 이제 굉장히 큰 회사가 된 것 같아. 이게 좀 안약사로 돼 있네. 효능이 분명히 확인됐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거예요. 저 예전에 그때 이동형 TV 작년에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좀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 원형 탈모가 이렇게 왔는데 저 이미사님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 병원 같은 거 안 갔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5,100명 있었는데 지금 4,300명, 800명 빠져 나가네. 아까 그 자식 누구야? 그 이름 딱 박재해놔. 그냥 씨. 자 마지막 광고 은하수사가. 자 교수님이 한번 합시다. 제가 교수님 하는 게 없어. 아마 나도 늘 궁금해서 왜 자기 자랑만 하고. 아니. 내가 잘 안 보여. 이게. 자, 노안이 왔어. 자, 6번째는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주 은하수사가 광고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비타민이 필요한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비타민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이 가득 든 영주 사과와 사과즙, 그리고 다양한 과일즙이 있는 곳 영주 은하수사과입니다. 사과즙은 물론 겨울에 꼭 필요한 도라지 배즙, 그 다음에 여성분들을 위한 석류즙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사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은하수사과입니다. 예. 그 교수님 과일은 좀 드세요? 네, 과일 먹죠. 과일. 그냥 우리가 하자.
교수님 시키니까 교수님 재미가 없이 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잘안 보이시잖아. 안 보여요. 스마일 라식 안과. 알겠어요. 교수님 이거 가보시죠. 노안에 좋답니다. 예. 자 이거 좀 가보세요. 일단 적혀 있습니다. 알았어요. 야, 광고 아니 우리가 할게요. 네, 은하수사가 도라지 배즙 겨울에 도라지 배즙 좋습니다. 목보 특히 우리처럼 목 많이 쓰는 사람 요즘 교수님은 틀면 나오고 돌리면 나와. 하루에 5개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종편만 나와. 종편을 그렇게 반대했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외화벌이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위한 석류즙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포털 사이트 영주 은하수사가 검색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 미디어법 통과되고 종편이 생길 때 다 반대했어요. 절대 그렇죠.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아요.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나가면 저기 그때는 5대1 4대1이었거든. 4명이서 박근혜 편들은 방송 쫙 해요. 한 명이서 겨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쪽 얘기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서도 원래는요 이게 첫 번째 안건을 상정을 했어요. 상정을 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상정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윤성 그 당시에 국회부의장이 다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다시 상정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족하니까 저 그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상정을 했을 때 미디어법을.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상정을 하고 그때 첫 번째 위법하죠. 두 번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사진에 그때 나왔는데 그 보통 국회의원들이 화면으로 선거를 해 투표를 해요. 네. 찬성 반대고 모니터 앞에 있는 거 네. 사진이 찍혀서 하나가 자유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걸 누르는 눌러주세요. 장면. 그게 찍혔어요 사진에. 보도 사진에 찍혔다니까요. 굉장히 위법한 거 아닙니까? 위법하죠 당연히. 몇 명의 대표인데 그 그러니까요. 손가락 하나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그대로 국회에 넘긴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 법 통과된 건 잘못됐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의 종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된 것도 사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성범 씨가 갖고 온 기사로 갑시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지금 국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선일보에 안준용 기자가 이 자한당을 위해서 자한당이라고 되죠? 괜찮아. 한국, 여기서는 한국당이라고 할게요. 예, 한국당을 옹호하는 기사를 제대로 또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쪽 영업사원이시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제목이요. 대북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4천억 더 살리려 여당 제1야당과의 협상판 엎었다. 야 누가 보면은 이제 여당이 이제 엎은 걸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협상판을 엎었다고 했는데 협상이 있었습니까 뭐? 잠깐 한 두 시간인가 잠깐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통하니까 도저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예, 예산안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법정 기간은 넘겨버렸습니다. 12월 2일이었죠. 넘겨버렸고 나중에 결국은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기로 했었죠. 합의했는데 의원총회 의원총회 가갖고 가서, 뒤집어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판을 깼냐면 자유한국당이 깬 거예요. 깼는데 이 제목 여당이 깼다. 근데 여당이 왜 깼냐? 대북 그다음에 소득수도 성장 4천억 때문에 깼다. 완전 민주당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작태입니다. 나는 기계적 중립 지킨다고 모든 언론들이 여당도 잘못했고 야당도 잘못했다 이렇게 기사를 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산안 문제라든가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누가 깽판 나서 지금 민생법이 통과 안 되고 누가 약속을 어겼고 누가 어깃장이 나서 통과 안 됐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깃장 놓고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380도 뭐 했어? 1년 동안 뭐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안 했냐고. 그걸 지적해줘야 되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써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기사는 완전 거짓말을 해갖고 민주당 잘못으로 판이 엎었다고 쓰니 이런 기사가 뭐? 안준용이 나 정말 너무하네. 어유 공부했네.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아니 잠깐만요. 이걸 뭐 너무 좋았어. 공부해서 말합니까? 다다닥 나와야지. 난 공부해야 돼. 너하고 나 달라. 참.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대북이나 소득주 성장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자한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한 건 이 선거법을 가지고서 본인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오는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활용한 거지 이 내용 갖고 세밀하게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걔들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통과시킬 때도 뭘로 막으려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부수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안 말고 부수법안이라는 게 부수법안에 수정안을 엄청나게 많이 낸 거예요. 그럼 수정안 얘기하다 보면 정기국회 끝나버려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게 통과됐잖아요. 8시 몇 분쯤에 거의 9시쯤에. 그러면 이게 12월 2일이 법정 기한이에요. 8일이 지났어요. 2015년부터 한 번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제일 길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정말 이 항목 때문에 그랬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항목이 아니라 패스트 트랙에 올려지는 법안을 못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보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볼모로. 그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행동이냐는 거죠. 네. 그리고 예산안 이거 여당이 자꾸 하자고 했을 때 지금 예결위장 위원장 누구야? 김재원. 자유한국당이잖아. 했어 안 했어? 열지도 않아놓고 누구 책임을 자꾸 돌리고 자빠졌어? 누구야? 안준영이 이 자식 정말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사에 대한 전체 팩트는 두 분이 다 해주셨고 제 목적은 안준용 이 목적이거든요. 네, 네. 안준용이를 물어야 되니까 기사 내용을 좀 세세히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군소정당이 4+1에 4가 다 범여라고 호칭을 했어요. 이건 뭐냐? 자한당을 한국당을 유일한 보수 정당의 대표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이밍하는 거야. 그렇지. 네. 이중대다. 민주당 이중대다. 그렇게 네이밍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 영업사원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제품도 쓰레기 만들어야 자기 제품 팔리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되는 게 지금 4+1 협의체에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다 자신들 당 간판 달고 총선에 나가서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네가 뭔데 무시해? 그런데 제2중대 이런 식으로 범여권이라고 하면 이건 이 사람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예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장에서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만든 그럼 뭐 3+1은 법에 있고 2+1은 법에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당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 4+1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에 있어요. 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모이면 그 숫자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재원 국회 정책위 의장이나 이 기자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50명 이상만 모이면 수정할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체가 정당한 거죠. 그건 정당한 거예요. 도둑 예산이라는 이딴 말이 말이 안 그건 된다는 말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기습상정을 했대요. 다 모여갖고 사전에 회의도 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 날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 지키고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상정을 했는데 기습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날렵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기습상정을 하는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단어가 또 세잖아요. 단어가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또 단어를 또 센 걸 씁니다. 마치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대변해야 되는 그쪽이 항상 해왔던 그 군사 쿠데타 이거를 솔직히 그쪽에서 금기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다가 군사를 갖다 들이대는지 말이죠. 그리고 한국당을 외면하다가 대변하다가 제목에 나온 그 4천억 얘기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항목 남북 교류 협력 이건 뭐 최소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자리 안준용 같은 기자들이 항상 일자리 부족하고 사람들 일자리 없고 뭐 수치로도 드러난다 항상 씹는 게 이 일자리 아니에요. 그럼 일자리에다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갖고 씹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약사항이니까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거고 어마어마한 돈을 넣은 것도 아닌데 요것 때문에 여당이 야당판을 엎었다. 이렇게 논리를 몰아가는 거죠. 이어서 한국당이 4+1 협의체에 기존 1조 2천억 삭감 및 증액 내역을 세세히 달라 했는데 안 줬다. 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어요. 그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1조 2천억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달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시간 끌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의도 알 거예요. 안준용 기자님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여당이 주기 싫어서 또는 거기에 뭐 야로가 있어갖고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안 준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갑니다. 자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얘기했던 예산 도둑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도 그 뒷부분에 넣어놨어요. 김재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은 100억을 땡깁니다. 맞아요. 100억을 추가로 땡기는 거예요. 기존에 네. 있던 거에서.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마치 그분이 정의의 사도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다른 쪽은 대변하는 이야기는 안 넣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준영 기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줬어요. 한 줄 반. 끝내 합의를 못한 게 안타깝지만 오늘이라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 요거 딱 뒤에 한마디 넣어놓고 그러겠죠 자기는. 아 나 기자야 기사 썼어. 양쪽 입장을 다 들었어. 아니요. 그건 입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안준영 기자가 그동안 쓴 기사를 봤더니 개판이구만요. 자 볼까요? 심각해요. 미 관료들 문 대통령 과속에 매우 우려, 심지어 분노.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2018년 10월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게 야, 또 있습니다. 북고위층들의 장마당 성폭행 판친다. 니 봤냐 니가? 아니 가봤어? 그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장 쉽게 장난질 치는 게 북한 말 기사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체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고소고발 안 하잖아. 어? 그래서 조선일보가 매번 오버하는 게 북한 말 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 고위층들이 장마당에서 판친다. 봤냐고 니가. 그리고 이 기자가 올해 2월 8일 날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든 특종을 터뜨렸어요. 제목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두고 방북한 비건이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 기억나시죠? 희대의 오보였어요. 이걸 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난리가 났었죠. 국민들 불안해하고 뭐 다시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판 엎어진 거 아니냐 난리가 났었죠. 아마 안준용 기자의 속마음 깊은 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남북 평화가 와서는 안 돼. 이 판이 엎어져야 돼.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뇌피셜이. 아무리 그래도 뇌피셜로 기사를 쓰면 어떡합니까? 또 있어. 정경심 기가 후 화제된 조만 대장경.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기사로서 낼 거냐? 어? 여당 내 부글부글 이러다가 수도권 PK에서 다 죽는다. 여당 내 누가 그러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준용 기자가 일본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하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국면 그때 일본이 시간만 끌면 한국은 마땅한 대응책 없어.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까? 일본은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조용히 지내고 얘들한테 심기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겠죠. 그럼 박근혜 정권 때는 어땠을까 봤어요. 놀랍게도 전 정권 때도 씹어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씹었어요.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거 몰려든 이적 단체들의 정체. 이 기사도 유명한 기사였는데 이것도 안준영 기자가 썼던 기사였어요. 이 기자의 인식을 알려주는 그 대표적인 또 예가 있어요. 이 총리가 그때 그 해외 순방 갔을 때 그 인사말 실수를 했다. 그 제목이 이 총리도 에콰도르 방문 때 인사말 실수. 이 총리 도예요. 이건 뭐냐? 다 실수한다 이거죠. 이 정부는. 그러면서 뭘로 갖고 씹었냐면 아침 인사를 오후에 했다고. 그거 갖고 씹어댑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 총리가 연설하면서 사람들 6번이나 기립박수 나오고 막 분위기 좋았던 건 단 한 줄도 안 해요. 그 순방 내용 하나도 쓰지 않아요. 단지 또 실수했다 나가서 국민들 돈 갖고 나가서 이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편집할 때 안준영 그 기자 사진 찾아가지고 같이 올려요. 이제 얼굴도 올려줘야겠어. 그 모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올려. 갖다가 그냥. 아까 저기 모태 그건 책임 못 져. 야,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야, 그건 내 책임 빵이 아니야. 하나 멋있게. 그건 내 책임. 야, 너 이동영이야? 아니.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왜냐하면 기자가 자기 이름 걸고 기사 쓰듯이 기사 검색하면 기자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당연히 얼굴에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초상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얼굴 까고 방송하잖아. 그렇죠. 책임을 져야지. 우리도 책임지고 방송하니까. 그렇게 안준영 기자 얼굴을 한번 왜냐면 이 얼굴 좀 누군지 보고 싶다고 했길래 한번 편집할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얘기할 때 내내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작가가 책임지니까. 아니야. 1초만 올려. 1초만. 그리고 기사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기사가 아니죠. 사설인데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이거는 오늘 어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 사설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모이신 분들이 잔머리 다 쓰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 이름이 없어요. 네. 제목은 정경심 무죄 선고 작심한 것 같다는 전 부장판사의 우려. 이게 뭐냐면 전에 부장판사하고 지금 경북대학교 뭐 법과대학 로스쿨 거기 지금 교수하는 분이 검사 혼냈잖아요. 이따위로 공소장을 내갖고 어떻게 하느냐 안 바꿔준다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보수 언론에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 판사를 갖다가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앞잡이죠. 바지 사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말이 다 인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다 기사들이 돈 거거든요. 그분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충상 교수라고 해요. 부장판사 출신의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박근혜 시절 때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게 있어요. 재벌들 사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사면해 준 적이 있죠. SK 이태원 회장하고 한화 최태원. 김승현 회장,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현 회장들 저기.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뭐 배임 횡령 막 자식 때문에 폭행 막 이런 거 많았는데 그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어요.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 재벌들은 풀어주는 쪽에 가서 대변을 해주고 돈벌이 방해되는 사람들은 손톱 밑에 때만 끼워도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피커 중에서도 대놓고 자기 얼굴 뭐 체면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일례로 최근에 또 10월 달에 쓴 기사가 있었어요. 조국 동생 풀어준 기준을 공개하라라는 기사에서 배임 수재죄 액수 5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이 원칙이다라고 해놓고 그 재벌들 수천억, 수백 배, 수천 배 해먹은 사람들은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부장판사 시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셨나, 얼마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셨나. 왜냐하면 조국 동생 왜 풀어주냐는 그 기사에서 자기가 말미에 꼭 이런 얘기를 넣어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이 글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오셨나 봤는데 부장판사 시절 때 자기 친구를 재판하는 후배 판사한테 야 일로 와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례도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후배가 안 들었어요. 야 일로 와. 야 말로 일로 와봐. 너 그 저기 뭐야 근무평점 어떻게 나오나 기대해? 이렇게 해갖고 큰 무리가 있었던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었죠. 이런 분의 말을 갖다가 마치 대한민국 법조계의 대표가 되신 분인 양 이분의 말을 통해서 온 기사 수십 개 수백 개를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 보수 언론들 이게 정말 제정신이고 정상인가? 네,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을 마치 이 사람이 지금의 로스쿨 교수고 전직 부장판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 말이 맞다 하고 이제 독자들을 호도시키는 건데 전문 용어로 이게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 타이틀 있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부당했던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권위 호소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 한쪽에 치우치기만 했던 사람인데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판사나 뭐 검사장 하다가 나오신 분들 돈 버는 가장 전관 예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신 분이에요. 나오자마자 부장판사 그만두자마자 로펌을 개설을 해가지고 어떤 판결에 변호를 하셨냐면 조세포탄 선박왕 그때 유명했었죠. 이 사람 집행유예 받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현대건설 상무가 배임 수재 사건 하는데 무죄 받기를 내주셨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항공기에 추락해갖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13명인가가 죽었대요. 그거를 여행사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일본 쪽 기사 판례를 갖다 들이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관련 사건은 굉장히 많이 로펌을 설립하셔가지고 변호를 하고 돈도 많이 버신 그런 대단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적당히 해. 1시간 10분 넘었잖아. 힘들어 죽겠구만. 마지막 불꽃 태우신 거예요, 형님? 뭘 꺼내려고 또 하나만 더 깨워 또.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새끼야! 적당히 하라 적당히.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광고 넣지 마. 이거 시청자들 버릇 나빠진단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10분씩 오버하고 이런 버릇 나빠져요. 저거 1시간 동안 끊어야 돼. 성범 형님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야, 연구를 해오셨네 진짜. 심층 연구를. 나는 뭐 이렇게 써갖고 못하겠어. 직접 써야 돼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을 할 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범죄가 일어난 장소, 범죄가 일어난 시기, 공범 여부, 그다음에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이게 다 틀려. 다 틀렸어요. 네. 아니 이거를 갖다가 공소장을 다 바꾸겠다 그러면 처음에 공소할 때 잘 아시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때 청문회 할 때 마지막 날 시간 없다고 그때 집어넣은 공소장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입증하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바꿔달라고 이제 와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아니었네요. 예전에 그때 처음에 냈던 공소장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장난하나. 아니 무슨 하나 조금 바꾸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판사가 봐도 아니 범행이 일어났던 일시하고 장소가 달라. 그거 뒤에 그 공소장이 제대로 된 공소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댓글란 중에 아니 좋은 기사도 좀 소개해라 이런 얘기 있던데.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일보 소개했잖아. 괜찮은 맞아요. 기자라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줬습니다만은 지금 공소장이 완벽하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소장이. 그때 미친 듯이 여론몰이했던 기자들 그렇지.
지금- 그걸 가지고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안 해. 미안해도 안 야, 해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네라고 하는 기사가 있으면 내가 갖고 올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할 거라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써요. 그렇죠.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 아니야 기자들이. 그때 그렇게 광분해갖고 조국하고 정경심 정말 나쁜 년놈들 만들어 놔놓고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오죽해서 뭐라 그랬겠어 검사한테. 아까 이윤성 씨 언급했었잖아요. 지금 네. 미디어법 얘기할 때 맞죠? 이윤성 부의장 국회부의장. 이윤성. 이윤성. 네 맞아요. KBS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네. KBS. 네. KBS가 그때, 문제야. 네, 그래가지고 부의장까지 해서 국회 부의장. 그분이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마지막 통과를 시켰죠. 미디어. 저널리즘 J 팀장 KBS지.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해. 창피해. 이 정도면 진짜 속이 좁은 거야 내가. 그냥 성격이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속도 좁은 거야 진짜. 이 정도 돼야 파르르가 파르르. 팀장님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이거 1년짜리야 너. 팩트 체크 잘 하시고요 팀장님. 저널리즘 다루는 사람 팩트 체크를 우리는 작가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만드는데 이런 고퀄이 나온단 말이야. 그만해. 그래. 댓글에 MC 장은 뭐 하냐고. 진짜 뭐하냐고. 앉아 있었잖아요. 아 엉덩이 아파 죽겠네. 앉아 있었잖아 임마. 가만히 앉아 있니 더 힘들어 임마. 말하면서 있으면 힘들지도 않아. 그래도 제일 일찍 와. 제일 일찍 와. 와서 여기 다 뽑은 거야 장원이가 이거. 우리 작가가 없잖아. 중간에 이거 쓰고 잘 까주세요. 티도 안 나게. 이 돈 그만 써 이제. 지도는 아닌데 뭐. 왜 쏘쏘하게 잘 뽑아 먹고 있는데 못하게 왜 못하게 하고 그래. 형 이렇게 연구한다고 뭐 돈 더 생겨? 난 이거 하나 사면은 4배 불려. 야, 이게 조잡한 이게 그림이야 그림. 아 그림이야. 아이씨 나 그냥 버튼이 있는 줄 알았네. 이걸 이제 사다 놓으면 이제 네. 얘가 갖고 가려고 하면 작가가 야 그걸 왜 갖고 놔두고 가. 그래갖고 이제 재율이한테 아들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 몸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 가면만 쓰고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 옷도 빨리 사오라 이거지. 한번 보여줘. 대박이야. 가면만 쓰고 옷이 안 맞으니까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추바카랍니다. 추바카 재밌겠네. 그거 야씨 그 비싸겠는데? 많이 올려 쳐먹을 수 있겠는데? 추바카 기억하시려나 사람들? 예. 자 아야바 추바카. 예, 저널리즘에 5,100명이었습니다. 현재 4,200명, 900명 나갔습니다. 그 새끼 잡아오세요. 그냥 고등학교 5,000명까지 갔어. 그러니까. 5,100명. 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나날이 사랑해서 고맙고요. 자 다음 주는요. 우리가 시간을 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그 통지를 그 전에 뭐 제가 팟캐스트나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공지를 따로 할 테니까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요일이 바뀔 수도 모르겠어요. 요일이 바뀌어도 요일이, 시간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시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차고 오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또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